자, 그럼 본 강연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EDx 양서부는 총 6분의 연사님들과 함께 6분의 연사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18분 내에 강연 및 공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영혼의 울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리액션은 강연의 활기를 북돋아줍니다. 여사님의 열정적인 강연 못지않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과 참여도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젊은 소통회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연해 주실 연사님은 바로 다나한 한의원 주성환 원장님이십니다. 주성환 여사님은 영혼의 울림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 짚어주실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양서고등학교 제1회 TEDx 양서고 이벤트 카르페디엠 당신의 영혼의 울림은 무엇입니까? 첫 강연을 열어주실 주성환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조절해야 돼서 불편해. 네, 안녕하세요. 전문 방청객들처럼 몸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강남에서 다나한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주성환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굳이 호응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한의원인데도 이제 주로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뵙는 연령층이 여기 지금 강연을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도 나이대 친구들과 20대 초반 정도 친구분들을 상담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연에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제 제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게 성공과 행복에 관한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온 환자분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10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내가 성공을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분들이 뭐 책을 읽어봤거나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엄격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본 주제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 현실이 그럴까요? 아니요. 왜냐? 그런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 경제 성장률이 대략 10% 이상을 보이던 시대.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내일 당장 또 다른 직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생기고 그래서 각 비즈니스별로 별로 경쟁자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둔화가 되고 이제 저성장 국가로 진입을 하기 시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5년 정도는 대략 2%에서 3%의 경제 성장률을 가집니다. 2%에서 3% 경제 성장률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새로운 비즈니스가 잘 생기기 힘들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고 아울러 지금 있는 직업에서 많은 분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생
많이 듣게 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라 라고 했을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마냥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는 게 올바른 멘토의 강연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건가, 이렇게 마냥 성공을 쫓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행복해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한 건 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로? 제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한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 것 이외에 굳이 학생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 장점이 뭐야? 너 강점이 뭐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점 뭔가요? 왜냐하면 그걸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거고 직업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꿈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꿈은 막연하게 꾸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에서 시작을 해서 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막상 그 일들이 본인의 강점과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성장 경제 성장률이 낮은 시대에는 굉장히 실패를 할 확률이 높죠. 실패를 하면 당연히 불행할 확률도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라고 할 때는 내 강점이 뭔가를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강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됐다면 그 다음은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마음 가진 게 행복한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잠깐 마시고 갈게요. 제가 이제 평소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오늘 두 달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평소 이제 성인분들한테 강연을 할 때보다 학생분들한테 할 때는 좀 더 책임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 강연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장님 강연 너무 숙연해요 라는 오늘도 그 평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까요? 지금 이미 전체 주제가 여기 정신이 없는 상태로 흘러와서 왜 행복해져야 되느냐 물으면 어버버하시겠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라고 할 때 성공을 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하고 낙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공학 나중에 서점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학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그 성공의 방법들 자체는 사실은 각자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공하냐는 건 여러분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하고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걸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다, 외형적인 성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인 성공들은 이제 불안을 낮추는데 크게 일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분들 오면 언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니? 라고 물으면 수능 끝나서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물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취업을 하면 행복해져요. 취업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해져요. 결혼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인생이 불행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만 찾다가 그 행복이 굉장히 내 주변에서 있다는 걸 망각을 한 채로 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들은, 외형적인 성공이라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들을 낮춰주는 효과예요. 일상적으로는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일상적인 감각들에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거대한 성공을 꿈꾸고 야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할 때 대학 합격 통지서 딱 왔을 때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은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즐거움은 굉장히 단시간의 쾌락밖에 주지 않아요. 근데 일상적인 감각들에 의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평온해지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격렬한 행복은 아닐 수 있지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미래의 성공만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즐거운 감각들을 인위적으로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매일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특히나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라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거창하게 내가 뭔가 엄청나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연구들이 그런 격렬한 즐거움이 아니고 일상적인 소소한 감사한 일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스스로 리마인드를 할수록 그런 행복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아침을 먹었는데 와 엄마가 해준 밥이 평소에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오늘 유달리 밥이 잘 돼서 맛있어. 학교를 갔더니 평소 공부가 그렇게 안 되는데 오늘 공부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감각들에 우리가 이제 자꾸 그것들 반복적으로 생각할수록 행복해지는 수치가 높아져. 행복해지는 수치가 높아진다는 건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좀 더 행복해지는데 크게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일기 오늘 저녁에 제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자기 전에 한 번씩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환자들 주로 다루다 보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2달, 3달 넘어가면 환자분들 본인들이 느껴요. 내가 그 정도로 훨씬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아마 꼭 굳이 환자분들이 아니어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이제 가볍게 제시를 한 건 타인을 돕는 일이에요. 러너스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러너스하이라고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약간 중독자들이거든요. 주변 아버지나 삼촌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마라톤이 이제 42.19km를 뛰는 건데 통상적으로 30여 킬로가 지나가면 뇌에서 이제 그
극한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분비가 되거든요. 엔돌핀이 이제 엄청나게 심한 즐거움과 더불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 그 쾌감 때문에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 마라톤을 끊지를 못하거든요. 비슷하게 헬퍼스아이라고 이제 최근에 연구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면 스스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그 헬퍼스아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굉장히 쓸모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대부분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내가 굉장히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겨요. 예를 들면 나 시험 몇 등이 떨어졌어 하면 나 굉장히 쓸모없고 쓸데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사업을 실패하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쓸모있음을 느끼면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이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좀 더 도와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사소한 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감을 증가시켜줄 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쾌속으로 강의 진행이 되네요. 뭐라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행복에 대해서 왜 크게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한 초중반까지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삶이 여기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삶이 약간 빛이 없는 터널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우울한 감정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공부도 그냥 저는 나쁘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인관계도 괜찮았고 제 자랑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삶이 뭐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서를 굉장히 많이 쓸 정도로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이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친구 한 명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다들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헤어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 친구가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집 앞에서 자다가 차에 깔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얼굴을 가슴이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술이 아직 덜 깼는데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친구 죽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으로 그 밤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그때까지 아직 친구는 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였고,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되니까 잠시 그 부모님이랑 바톤 터치를 하고 집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친구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붕대를 칙칙 감고 눈만 나온 채 일화같이 해서 누워있고, 이미 뭐 뼈는 굉장히 많은 부분 파손이 돼 있는 상태의 친구가, 난 이제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조크로 제가 딱
방문을 와서 괜찮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조크로 아랫부분을 눌리지 않아서 씨를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조크를 그 친구가 2년 동안 그 얼굴을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가 다들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렇잖아요. 나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불행할 요소 별로 없었는데 내가 왜 불행한가? 혹은 내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조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객관적인 요소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그렇게까지 규정짓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굉장히 불행하고 초라한 사람인 것 같다 느끼면 그거는 객관적인 요소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내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삶의 자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원하는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행복과 성공들을 연습을 해서 내 행복의 온도 자체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여러분들 삶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이 굉장히 더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명심을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설령 실패를 한다고 치더라도 실패 자체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불행의 요소가 아닐 수 있어요. 실패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느냐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삶 하루하루 내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그 기적을 소중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 18분이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강좌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